이제 화공을 쓸 수 있는 모든 조건은 다 갖춰졌습니다. 조조는 이걸 뭐 꿈에도 몰랐겠죠. 왜냐? 불로 상대를 잡으려면 바람이 불어야 되잖아요. 불이 빨리 번지려면. 좋지 않은 얘기지만 전 세계에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바람이 같이 같은 방향으로 불어줬기 때문에 불이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번지는 거지, 바람이 반대로 불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유가 또 엄청난 스트레스에 잠깁니다. 준비는 돼 있는데 바람이 계속 서북풍으로 분단 말이죠. 그러니까 북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조주의 반대 방향으로. 아래쪽으로 불이 붙어줘야 남하하는 조주의 병력을 다 불사지를 수 있는데, 그래서 주유가 굉장히 스트레스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때 또 제갈량이 제가 동남풍으로 바람 방향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제갈량이 또 그 지역에 10년을 넘게 살면서 그 지역의 지리 공부를 다 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진짜 제갈량이 기도를 해서 동남풍을 불게 합니다. 주유가 저자는 오나라에 정말 나중에 큰 화근이 될 수 있으니까 진짜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병사를 시켜가지고 제갈량을 죽이게 합니다. 하지만 지난 송무태의 삼국지에 제가 말씀드렸죠. 유비한테 제갈량이 동남풍이 부는 날 돌아가겠습니다. 조운을 시켜서 어떤 곳에 병사를 이끌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제갈량은 안전하게 도망을 갈 수 있고요. 그때 유비를 만난 제갈량이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동남풍까지 분리했으니까요. 이제는 오나라의 최고 대도독 주유가 지휘하는 적벽 대전을 우리 함께 관람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도 이득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나하나 장군들한테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먼저 조운한테 오림이라는 곳에 숨어 있어라. 그때 분명히 조조가 패주하다가 오림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쉴 거야. 그러면 그때 조운 장군 조조를 격퇴하세요. 딱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장비에게는 호루곡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분명히 조조가 밥을 짓고 밥을 해먹을 것입니다. 밥 막 짓는 소리가 들리면 공격을 하세요. 장비가 딱 얘기를 하죠. 아니, 아직 전쟁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조조가 밥을 먹는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측해요? 신산이에요, 신산. 그러니까 제갈량이 분명히 그쯤에서 밥을 먹을 거예요. 공격하세요. 그러니까 장비가 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 다 시켜요. 뭐 관평한테는 뭐 하라 그러고, 누구한테는 뭐 하라 그러고, 누구한테는 어디 가서 군량이랑 군수물자 다 빼오라 그러고, 누구는 뭐 다 항복시켜서 우리 편 만들라 그러고, 한 명씩 다 시킵니다. 근데 관우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관우가, 군사, 왜 항상 모든 전투에는 제가 선봉에 섰는데 이런 큰 전투에 저를 끼워주지 않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갈공명이 딱 얘기를 하죠. 관우 장군도 쓰고 싶은데, 관우 장군은 워낙 그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조조가 그렇게 정말 불쌍한 모습을 보이면 그냥 놓아줄 것 같아서 못 쓰겠습니다. 관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군령장이라도 쓰고 내가 가겠습니다. 딱 이렇게 말해요. 공명이 그러면 화용도라는 곳에 숨어 있다가 조조가 정말 패잔병밖에 없을 텐데 그때 장군이 가서 조조의 목을 베세요. 하고 관우를 화용도에 보내버리죠. 유비가 딱 얘기를 해요. 근데 괜히 관우를 보낸 것 같소. 관우는 군사 말대로 의리가 넘쳐서 조조의 목을 벨 것 같진 않은데 다른 장군을 보내는 게 어땠을까요? 제가 점도 좀 볼 줄 아는데 조조가 이번 전쟁에서 아주 큰 패배를 기록하긴 해도 조조의 명이 다하진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조는 이 전쟁에서 죽진 않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조조를 못 죽이는 거 관우의 그 빚을 지금 전쟁에서 갚아주는 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요렇게 다 공명이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래서 본격적으로 적벽대전이 시작을 하죠. 고육지에 황계가 이미 그때 주유한테 곤장 100대를 맞고 조조한테 항복을 한다고 갑니다. 가는데 황계의 배들이 뭔가 낮지가 않고 높아요. 왜냐면 군수물자와 군량을 가득 싣고 오는 배라면 배 무게가 무거워서 물 밑에 가라앉아 있어야 되는데 배가 그렇게 가라앉지 않은 거야. 그래서 조조가 먼저 뭐야 이거 큰일 났다. 쟤 불하다. 활을 쏘라 했는데 이미 조조의 배 근처에 다 나와서 황계의
황제 배에 있던 폭약과 어떤 그 화공으로 조조의 모든 배를 불질러 버립니다. 근데 동남풍이 불었잖아요. 불길이 바람을 타고 쭉 타서 조조의 배뿐만 아니라 육지에 있던 조조의 진영까지 불이 다 번져요. 그 바람을 타고.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배는 뭘로 만들죠? 지금이야 철근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겠지만 그때는 나무를 이용해서 배를 만듭니다. 나무는 뭐에 잘 타죠? 불에 잘 타죠. 그리고 배는 육지와 다르게 한정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한정되어 있는 공간 안에 군수물자라든지 군량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병사들이 잠을 자야 하니까 천막 같은 게 같이 있었을 겁니다. 다들 불에 굉장히 잘 타는 거예요. 폭약을 실은 그 배가 폭약을 터뜨리면서 불을 지르면서 배에 옮겼어요. 방통이 연안지게를 해서 사슬로 박혀 있어가지고 그 배가 딱딱딱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빼내지도 못해요. 옆배로 불이 들어가는 거는 당연한 사실. 배 안에는 불에 잘 타는 것만 있어요. 바람을 타고 진짜 삽시간에 조조의 배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삼국지의 최고 하이라이트.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진 적벽대전입니다. 조조가 그걸 보고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이게 꿈인가? 지금 나의 실제 상황인가? 멘탈이 나가요. 그래서 조조가 일단 대장이니까 도망은 가야 되잖아요. 육지로 어떻게 내립니다. 그때까지도 멘탈이 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유도 당연히 거기까지 생각을 했겠죠. 조조의 본대가 육지에 내린다. 그러면 당신들 장군들 뭐 태사자, 감령, 능통 등을 시켜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조조는 이미 배에서 내려서 병사는 엄청 많지만 통제가 안 돼요. 근데 다 모든 작전을 알고 있던 오나라와 유비의 군대들이 조조를 계속 덮칩니다. 계속 패퇴하는 거죠. 가지고 있던 식량, 군수물자, 아마 그리고 이때 정말 많은 병사들이 오나라에게 항복을 했을 거예요. 겨우겨우 따돌리고 이제 소수의 병력만 이끌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조가 웃기 시작합니다. 하하하 이렇게 웃어요. 사람들이 왜 웃으시는 거죠? 자존심은 또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조조가 중원 위쪽을 다 잡은 사람인데 주유나 공명도 별거 아니구나. 내가 비록 저쪽 지리와 풍향을 몰라서 패배했지만 나였으면 이런 지역에 복병을 설치해서 상대를 공격했을 것이다. 근데 주유와 공명은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하지 않느냐? 별거 아니야. 다시 싸우면 내가 이길 수 있어. 하고 막 조조가 웃기 시작합니다. 그때 조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조조의 병력을 한 번 더 솎아버립니다. 조조는 계속 앞만 보고 도망만 가요. 그러다가 진짜로 호로고에 가서 밥을 지을 때 장비의 병력이 다시 한번 조조의 군대를 패퇴시키고요. 앞만 보고 계속 도망갑니다. 조조가. 그때 화용도에까지 도망을 갔는데 관우가 이제 탁 나오는 거죠. 그래서 조조가 더 이상은 이제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불나서 도망갔죠. 육지에 내려가지고 오나라 군사한테 계속 얻어맞고 패잔병이 돼서 오림으로 도망갔는데 조은한테 한 번 더 당하죠. 거기서 또 다 죽어요. 얼마 안 남기고 밥 먹으려고 호로록 갔는데 장비한테 또 맞습니다. 할 수가 없어. 이제 먹지도 못했고 뭐 가진 것도 없고 패잔병이 돼가지고 이제 거기서 관우를 만납니다. 조조가 내가 이제 여기서 죽겠구나. 죽기 직전에 마지막 발악이라도 한번 해보자. 관우한테 가서 엎드립니다. 관우 장군, 내가 이런 말을 당신한테 할 군번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시절 알죠? 한 번만 나를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러니까 관우가 조승상, 지금 상태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만났으면 술이라도 한 잔 먹었을 텐데 내가 당신한테 은혜를 받은 건 맞습니다만 알량과 문추를 베서 그 은혜는 다 갚았다고 생각합니다. 산의 대장부 잡게 목을 내놓으세요. 그러니까 조조가 당연히 그건 그런데 관우 장군 당신이 다시 도망갈 때 5관에 있는 6명의 장군들 5관 6청장을 한 거 나는 한 번도 당신의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만 도와주세요. 우리 예정이 있잖아요. 하니까 관우가 몸을 탁 틀어요. 도망가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그 위용을 떨치던 100만 대군을 지휘하던 총사령관이 본인한테 무릎을 꿇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조가 살기 위해서. 관우가 도망가라고 신호를 주니까 조조가 도망을 갑니다. 이 이야기는 정말 유명한 얘기죠. 그리고 관우가 터덜 다시 본인의 진영으로 돌아오자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승전보를 울리고 누가 뭐 내가 조조군을 몇 명을 뵀니? 내가 조조군 중에 어떤 장군을 뵀니? 내가 조조를 죽일 뻔했니? 막 이렇게 무용담을 하고 술 먹으면서 장치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내 군이 관우가 딱 옵니다. 제갈량이 이제 툭 말을 걸죠. 아 지금 안 그래도 잔치하고 있는데 아마 조조의 목을 벤 거는 관우 장군 당신이겠죠. 아우 한번 이야기나 들어봅시다. 제갈량이 딱 이야기를 하는데 관우가 조조를 베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명이 제갈량이 그렇게 몇 번이나 패배하고 도망가는 조조를 장군이 이끄는 강력한 군대가 공격을 못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조조의 목은 베지 못했다 치고 그 옆에 있는 부하 장수는 얼마나 베었습니까? 그러니까 관우가 한 명도 베지 못했다고 합니다. 관우 장군, 당신이 베지 못한 거는 예전에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서 일부러 조조를 놔준 게 아닌가요? 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관우가 할 말이 없습니다. 군법에 따라 저를 처형해도 괜찮아요. 제갈량이 관우의 목을 베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비랑 장비랑 와서 다 말려요. 아 지금까지 유비 동생이기도 하고 수십 년 동안 공을 세웠던 관우인데 이번 한 번은 좀 넘어가 주세요. 제갈량이 군법이라는 게 왜 존재합니까? 관우한테 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다른 전군들도 절대로 이 군법을 소홀히 여길 것입니다. 관우의 목을 베세요. 그러니까 유비가 직접 나서서 좀 한 번만 나를 봐서라도 눈 감아주세요. 이러니까 제갈량이 그러면 주공의 동생이고 직접 나한테 이런 말을 하니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겠다. 하지만 관우 당신은 이 잔치에 낄 자격이 안 되니까 썩 물러가시오. 딱 제갈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